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 협동조합하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또 축협과 같은 1차 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국내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서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8천여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농협, 축협을 포함해서 개별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제외해놓고서는 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협동조합이 육성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협동조합과 그렇지 못한 부분과 구별도 할 수가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 8천여 개에 해당되는 이런 자생적인 협동조합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협동조합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회가 이번에 입법을 끝내게 된다면 그런 전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고 또 주도하는 그런 의미도 갖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만여 개가 넘는데요. 조합원 수와 사업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책은 미비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의 큰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에 협동조합의 활발한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을 제정하면서 협동조합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협동조합이고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또 실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영리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그랬고요. 정말로 영리는 하지 않고 그 조합 구성원들의 이익만 이렇게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협동조합, 즉 비영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요. 각각 법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협동조합끼리 연합체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뭐 네트워크도 넓혀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영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 혜택도 받게 될 것이고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투자한 범위 내에서의 조합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험, 공제 사업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고 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조항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의원. 얼핏 보면 여느 병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생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건가요? 예, 한마디로 의료생협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고 이용하고 또 경영까지 하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처음에 생기게 된 그 계기는 그 부평에는 그 공단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산재로부터 그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그 무료 진료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우리 그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 평화의원을 무상으로 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합원들이 이제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인천 평화의료생협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1996년 탄생한 이 의료생협은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의료 전문가들이 협동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일반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정기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조합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초 그 출자금, 즉 가입비를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그 가입비는 이제 10,000원이고요. 그 한 세대에서 동거하는 직계 가족 중에서 한 분만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은 그 직계 가족 중에서 동거하시는 분들은 그 조합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의 가입비로 평생 주치의를 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생협. 소규모지만 환자를 대하는 정성과 의료 수준은 대형 병원 못지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이제 뭐 기다리는 저희가 좀 없고, 원장님도 두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두 군데서 이렇게 하시고,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깝고 주민들한테도 이제 그 평도 좋고, 그래서 찾아오게 됐어요. 또한 내원이 힘들고 섬세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시행해 생명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병원이나 조합에 대한 애착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를 또 주치의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좀 맺을 수가 있고, 서로 또 신뢰나 믿음을 더 주시기 때문에 이제 뭐 아프실 때 말고도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랑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웃만을 쫓는 영리사업체와 달리 협동조합은 최종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 서민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생산적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협동조합은 이런 이제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지역이 이제 낙후된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약이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서민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고 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 협동조합은 등록제예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인가제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협동조합이라고 뭘 활동을 해도 신용이나 신인도가 낮아서 협동조합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 부여한 법인격을 받게 되니까 활동하기가 편해질 것이고요. 서로가 협력하면서 서로가 이익을 높여 나가는 그런 차원의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이 쉬워지는 것이죠. 네.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함 속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 최근 상생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데요. 잘난 한 사람이 이끄는 세상이 아닌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며 기다리고 또 이끌어주는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